구사단 수색대대에서 일주일간의 전초전을 치른 조일화는 또다시 호송 트럭 위에서 흔들리며 이동을 시작했다. 1차로 걸러낸 수련생들을 빼고 다른 지역의 일부 인원과 합했기 때문에 조일화는 이번에도 남모르는 사람들과 뒤섞여 이동 행렬에 끼었다. 수련생들은 이제 이곳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듯 체념한 얼굴들이었다. 일주일에 걸쳐 가혹할 정도의 사전 교육을 마친 그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버렸고 몸뚱이에는 온통 피가 말라붙어 딱지가 더덕더덕 앉아버렸다. 이제 누구 하나 자신들이 가고 있는 행선지를 물어보는 수련생들도 없었고 비포장길을 달리며 덜컹거리는 호송 트럭 위에서 그저 신락같이 달라붙어 있는 명줄이 끊어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길을 달려온 호송 트럭이 정차한 곳은 최전방 제구사단 2대대였다. 부대 앞으로는 시퍼런 임진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철책을 마주하고 있어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었다. 호송 트럭이 기진한 듯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 날카로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어서 내려라, 쓰레기들아. 2시간 정도를 흔들리는 차 속에서 보낸 수련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은 꿈같은 휴식 시간이었다. 그들은 엄연히 근로봉사를 위해 남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대대로 이동하며 다시는 수색대대에서와 같은 참혹한 기약과 구타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그런 한가로운 생각들 때문이었는지 수련생들의 동작이 완만해지고 있었다. 다시 한번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어서 내리지 못해, 개새엑스들아. 이대대에도 저승사자 같은 빨간 모자의 삼청교육대 조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련생들이 호송 트럭에서 하나둘씩 느릿느릿 뛰어내리는 순간 그들을 향해 곤봉이 날아들었다. 온 힘을 다해 내리치는 곤봉에 맞아 무참하게 지식여진 채 수련생들이 연병장에 나뒹굴기 시작했다. 이 새끼들, 수색대대에서 정신 차리도록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되먹지 못한 행동들이냐. 개새엑스들 같으니라고.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군. 전체 집합? 수련생들은 그들의 도끼 서린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합을 알리는 구령 소리와 함께 7명의 조교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모두들 하나같이 박달나무 곤봉을 손에 치켜들고 있었다. 잠시 후 연병장에 세워진 수련생들은 정신을 차릴 시간도 없이 앞으로 굴러 하는 구령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뽀얀 흙먼지가 일고 있는 연병장을 구르기 시작했다. 저 새끼는 군뱅이 새끼냐. 저 새끼 조져. 조교들은 동작이 굼뜬 수련생들 몸뚱이 위로 무자비하고 가혹한 구타를 일삼았다. 수색대대에서보다 더욱 참혹한 환영 인사를 치른 수련생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근 1시간 가까운 이른바 얼차려를 당하고 나서야 이대대에서의 중대 편성이 시작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심한 몰골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금방 일체감이 느껴졌다. 강요된 일체감이었다. 그리고 신체 검사가 시작되었지가 않고 무수하게 매질을 당한 증표로 검붉은 피멍이 들어있었다. 조일환도 매한가지였다. 그라고 해서 나을 리가 없었다. 아니, 그 어떤 수련생들보다도 더욱 참혹하리만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조일환은 어딜 가나 제일 먼저 지목되어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맞았던 것이다. 가혹행위는 계속되었다. 20대 중반의 한 사내의 중요 부위를 조교들이 조롱하며 때리고 구타하고 있었다. 반항하자 곧바로 머리를 내려쳤다. 20대 중반의 수련생 머리가 으깨지며 피가 솟구쳤다. 그 무자비한 모습을 바라보는 조일환은 그들이야말로 바로 살아있는 악마라고 생각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만들 하시오. 조일환의 갑작스런 외침에 조교들은 순간 동작을 멈추었다. 그러나 수련생들의 길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는 묵시적인 동의가 그들을 곧장 날랜 동작으로 이끌었다. 뭐야, 이 새끼. 조일환에게 달려든 조교가 곤봉을 들어 그의 어깨 쭉지를 힘껏 내리쳤다. 어깨 쭉지가 내려앉는 듯한 고통이 밀려들었다. 조일환이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이 새끼, 어디서 엄살이야. 조교가 곤봉을 다시 들어 그의 어깨 쭉지를 내려쳤다. 조일환의 온몸이 금세 피범벅이 되어버렸다. 겨우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는 조일환을 조교가 불러세웠다. 차렷. 조일환이 간신히 부동 자세를 취했다. 조교가 징그러운 목소리로 뇌까렸다. 내 놈의 새끼가 겁도 없이 함부로 짓거려? 너 앞으로 특히 주의해. 만약 여기서 허투루 까불다가는 그날로 뒤질 줄 알아. 알겠나? 조일환이 대답 대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보냈다.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눈을 부라리나. 내 놈의 새끼가 아직도 뜨거운 맛을 못 봤구나.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책상 위로 뛰어올라 조일환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다. 조일환이 억센 발길질에 체어 뒤로 벌렁 자빠졌다. 그 위로 무수한 발길질과 무자비한 매질이 이어졌다. 조일환은 그의 발길 아래에서 참혹하게 짓뭉개졌다. 이 순간 수련생 무리 중에서 사내 하나가 냅다 앞으로 달려들며
조교의 몽둥이를 빼앗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란 조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뭐야 이 새끼. 사내는 몽둥이를 든 채로 조교들을 쳐다보다가 대뜸 뒤로 돌아서 쓰러져 누운 조일환을 부둥켜 안았다. 조교들은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에 주춤거릴 뿐이었다.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 사내의 다급한 호소가 효력을 발휘한 듯 조일환은 간신히 눈을 떴다. 누군가? 자넨? 동수입니다. 강동수. 자네가 동수란 말인가? 강동수는 그러나 대답을 잇지 못했다. 가까스로 사태를 알아차린 조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강동수와 조일환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강동수의 머리통을 갈긴다는 것이 조일환의 가슴팍을 후려치게 될 정도로 조교들 역시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강동수와 조일환보다는 정신이 말끔한 편이었다. 또다시 소나기 같은 매질을 당하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도 잇지 못하고 연병장에 쭉 뻗어버렸다. 두 사람을 질질 끌고 대열 사이에 던져버린 조교들은 수련생들을 다그치면서 이대대에서의 생활수칙을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그 사이에 강동수는 조일환을 부둥켜 안고 정성껏 피를 닦아주고 있었다. 이대대로 이동한 첫날부터 반죽음이 되도록 구타를 당한 조일환은 강동수의 정성, 어린 간호로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각지에서 이른바 1급 수용자로 분리된 사람만 따로 모인 이대대 모두 200여 명이었다. 그 가운데 강동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 행운이었다. 조교들은 아주 위약적인 마음에서 일부러 강동수와 조일환을 같은 중대에 배속시켜버렸다. 중대 배속이 끝나자 강동수는 조일환 옆에 붙어 앉아 수족처럼 행동했다. 197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단지 사건을 끝으로 조일환은 강동수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강동수 역시 천안 쪽으로는 일체 발을 딛지 못하고 머리채 조일환의 품을 벗어나 활동하고 있었다. 조일환은 간간히 강동수의 소식을 듣긴 들었다. 누군가는 부산의 1급 유흥지인 서면에서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영등포 쪽에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행세깨나 하는 걸 보았다고도 했다. 교도소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칼침을 맞고 아예 주먹깨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것 하나 신빙성 없는 것이었지만 그런대로 강동수를 기억시켜 주기에 충분한 소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일환은 단지 사건 당시 강동수가 개인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다. 그에 대한 근거 없는 소식만 접하면서 조일환은 강동수를 잊어가고 있었다. 그런 강동수를 이 기막힌 생지옥에서 만난 것이었다. 사실 조일환으로서는 다른 자리에서 강동수를 만났다면 단단히 언지를 받을 요량이었다. 단지 사건에 동참은 못할 망정 그 일로 자기 곁을 떠나 7년이 넘도록 소식을 완전히 끊다니 조일환의 밥을 먹는 식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 강동수를 만났더라면 조일환은 그 같은 행동에 대해 단단히 책임을 물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 생지옥에서 옛 일을 놓고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 되었다. 이곳까지 끌려온 걸 보니 자네도 그동안 어디선가 활동을 하긴 한 모양이군. 이대대 교육대의 대원 숫자는 약 200명 정도. 조일환은 이대대 교육대의 중대장으로 선임되었다. 조일환을 교육대 중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조일환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식별을 쉽게 하고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가해지는 구타와 기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기 시작했다.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량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실한 식사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가혹하리만큼 무자비한 구타와 기압 속에서 견뎌내기란 마치 지옥불 속에서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조일환은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그 과정에서도 강동수는 조일환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다. 제밥을 덜어 조일환에게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일환은 그의 행동을 만류했다. 똑같은 처지의 남을 위할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고 조일환은 강동수의 몸을 걱정했다. 그렇지만 강동수는 막무가내였다. 노역장에서도 강동수는 조교들의 눈을 피해 자기가 작업한 양을 덜어 조일환에게 넘겨주곤 했다. 연일 계속되는 구타와 기압으로 인해 대원들의 몸뚱이는 피고름이 흐르고 딱지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일선진지의 벙커 작업에 동원되었고 일반 사역에 끌려다니며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근로봉사가 아니라 이건 숫제 노예나 다름없었다. 조일환이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구사단에 끌려온 지도 2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일주일 단위로 그곳에 있던 대원들은 무더기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석방 조건은 근로봉사대 생활을 점수제로 환산하여 성적순으로 석방했다. 조일환은 언제나 1등이었다. 조일환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무슨 일이든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기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일환에게 석방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었다. 2달째가 되던 날이었다. 그날도 석방 명령을 받은 다른 대원들은 지옥 같은 이곳을 벗어나게 됐다는 기쁨에 그동안의 고생도 다 잊어버렸다는 듯
모두 들떠 있었다. 강동수 역시 조일환의 석방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웃는 낯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도 조일환은 석방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 이제 남은 대원들은 6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일환과 강동수의 이름은 끝내 불려지지 않았다. 남은 자들은 석방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벙커 사역을 나가기 위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다. 그때 대대장이 그 앞을 지나쳤다. 갑자기 강동수가 앞으로 나섰다. 충성. 순간 조교들이 강동수에게 다가서며 금방이라도 구타를 가할 듯 눈을 부라렸다. 조일환은 강동수의 예기치 않은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대대장이 강동수를 쏘아보며 물었다. 대대장님, 조일환 교육생의 석방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왜 석방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대대장이 얼굴을 찡그렸다가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했다. 자네는 여기까지 와서 남의 일 걱정하나? 강동수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대대장님, 조일환 교육생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대원들도 벌써 석방되었는데 왜 석방하지 않습니까? 강동수의 태도에 대대장은 영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노려보더니 피식 웃고 발길을 돌려버렸다. 대대장이 물러가자 조교들이 강동수에게 달려들어 가혹한 구타를 시작했다. 야, 이 새끼야. 대대장님께 할 말이 있으면 우리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냐. 이놈이 아주 뒤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그들은 다짜고짜 곤봉을 치켜들고 인정사정 없이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조일환이 앞으로 나서 조교들의 매질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다. 조교들은 조일환과 강동수를 모질게 후려쳤다. 시뻘건 피로 온몸을 흥건히 적신 두 사람은 연병장에 길게 뻗고 말았다. 수없이 이어지는 구타와 기합 행군 간의 대오가 흐트러지기만 해도 그 험한 최전방의 돌덩이뿐인 야산에서 굴러내리며 나무 등걸에 찢겨나가야 했고 눈이라도 한번 치켜뜨는 날이면 그날은 죽었다고 폭창을 해야 할 정도였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며 모진 목숨을 연명하기에 급급했다. 임진강 철책 사이로 어느덧 차디찬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모진 목숨이지만 그나마 여름과 가을은 목숨을 이어가는 데 있어 차라리 천국이었다. 찬바람이 철책 사이로 불어올 때 그들은 뼛속으로 스며드는 한기와 싸우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스스로 저주해야만 했다. 근로봉사대에 끌려온 지 2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한밤중에 조일환의 막사로 유중수가 찾아왔다. 조일환. 막사에서는 60여 명의 대원들이 정자를 하고 앉아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는 참회의 시간을 억지로 보내고 있었다. 조일환이 벌떡 일어섰다. 부르셨습니까? 잠깐 나오시오. 유 중사의 말이 다른 때와는 달리 경어를 사용했다. 순간 조일환은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채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유 중사가 다시 조일환을 돌아보며 짜증스러운 듯 재촉했다. 빨리 나오지 않고 뭐하시오? 그때 강동수가 사태를 짐작하고는 조일환의 팔을 잡았다. 강동수는 그런 조일환에게 가지 말라는 눈짓을 했다. 그러나 간부들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할 수는 없었다. 조일환, 어서 나오시오. 유 중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조일환은 하는 수 없이 일어섰다. 강동수가 불안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일환이 머뭇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막사 밖에는 교육생들을 감시하는 서치라이트가 번쩍거리고 있었고 그 불빛에 드러난 기관총이 막루를 지키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자 낯선 중령과 부관인 듯한 위관급 장교가 조일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일환과 전혀 안면이 없는 군인들이었다. 중령님, 이 사람이 조일환입니다. 이후 중사가 조일환을 그들에게 소개하자 중령은 반갑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아, 그렇습니까? 나 헌병대에 있는 김중령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 조일환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김중령이라는 자와 유중사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다. 그러자 김중령이 다시 입을 열어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다. 내가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상부에서 여기서 고생하는 조일환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 찾아왔소이다. 조일환이 어리벙벙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을 더듬거렸다. 아, 아닙니다. 그가 뜻밖의 말을 했다. 자, 우리 함께 나가 어디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겠소? 조일환은 난데없이 찾아와 술을 마시러 나가자는 그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자들의 속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순간 조일환의 머릿속으로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이 자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조교들은 낮 시간 교육 중 수시로 교육생들에게 겁을 주곤 했다. 어디서 어떤 놈이 탈주를 하다가 사살되었다는 등, 탈주를 하다 걸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라는 등 갖은 협박을 해댔다. 그 순간 조일환은 강동수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만약 여기서 이 자들의 말을 믿고 순순히 따라 나섰다가 자신을 내팽개치고 종적을 감춰버린다면 조일환은 그야말로 도망자가 되어 추격을 받거나 아니면 이 자들이 등 뒤에서 쏜 총에 사살되어도 할 말이 없었다.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다.
거기다가 서로 운 좋게 막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최전방에서 한밤중에 부대 근처를 배회하다 초병에게 걸리는 순간 암구호를 알 수 없는 조일환에게 날아올 것은 심장에 바람구멍을 낼 총알밖에 달리 없었다. 이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었다. 조일환은 김중령이라는 자의 술자리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아닙니다. 중령님,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교육생은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순간 김중령의 얼굴 위로 낭패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자 그가 다시 한번 조일환을 꼬드겼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상부에서 지시를 받은 내가 인솔해서 나가는 것인데 어떻소? 그리고 그동안 조일환 씨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가 넉살 좋게 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일환도 눈치 하나로 여지껏 모진 목숨을 이어온 사람이었다. 조일환은 끝내 못 가겠다고 버텼다. 그 순간 김중령의 얼굴 위로 노기가 뻗쳤다. 그래? 김중령이 낭패스러운 얼굴로 유 중사에게 짧게 눈짓을 하고는 돌아서 버렸다. 김중령이라는 자가 채 5발자국을 떼기 전에 유 중사가 잔뜩 경계의 눈빛을 반짝이고 있던 조일환의 복부로 힘껏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야, 개스엑스야. 중령님이 가자고 하면 순순히 따라갈 것이지. 내 놈이 뭐가 잘났다고 안 따라가겠다는 거야? 조일환이 고통스러워하자 유 중사가 다시 소리쳤다. 어디서 엄살이야, 개스엑스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허둥대는 조일환의 뒷덜미를 잡아챈 유 중사가 다시 한번 무릎으로 힘껏 차올렸다. 그 서슬에 조일환이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조일환의 입술이 터져 벌겋게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유 중사는 씩씩거리며 독서를 뿜어댔다. 개스엑스 같으니라고. 너 이 새끼 오늘 잘 걸렸어. 한번 단단히 맛을 보라고. 어서 일어서라 이놈아. 막사를 경비하는 서치라이트 불빛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유 중사의 눈에서 도끼 서린 안광이 번뜩였다. 유 중사가 옆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어들었다. 순간 조일환은 진짜 이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밀려들었다. 조일환이 겁에 질려 막사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막사로 겨우 들어온 조일환은 그러나 안까지 쫓아온 유 중사의 군화발을 고스란히 받고 말았다. 뒤따라 서너 명의 조교들이 우당탕탕 뛰어들어와 금방 사태를 파악하고는 익숙한 솜씨로 조일환을 패기 시작했다. 조일환의 등짝이 또다시 벌겋게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유 중사의 지독스러울 만큼 매서운 매질이 막사 안으로까지 이어졌다. 죽어라. 이 쓰레기만도 못할 너절한 인간 같으니라고. 5명의 장정이 한 사람을 앞에 놓고 살육의 잔치를 벌이는 꼴이었다. 5명의 군인들은 무슨 이유에서 왜 조일환을 흠씬 패하는지 사실은 영문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다만 조일환을 혼내주기 위해 두들겨 팼을 뿐이다. 그런데 혼내준다는 그들의 얼굴은 실상 한 사람을 완전히 작살내겠다는 원시적인 욕망에 불타오른 듯했다. 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모는 완벽한 몽둥이질을 해대는 그들 역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눈알은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자의가 아니라 무슨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매질을 하는 듯 싶었다. 인간으로서는 참아 있을 수 없는 생지옥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일환이 정신을 거의 잃고 쭉 뻗어버리자 유 중사는 눈가를 희번뜩거리며 싸늘하게 소리쳤다. 야, 이 새끼야. 이것도 못 견딜 놈이 왜 반항이야, 새끼야. 그러면서 발길로 조일환의 복부를 걷어찼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교육생들은 하나같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 중에는 무의식 속에 층층이 숨겨져 있던 피악증이 발동하여 조교들이 조일환을 아예 죽여버렸으면 하는 끔찍한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막사하는 지옥과 다를 바 없었다. 조일환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자 유 중사는 죽음의 잔치를 더 즐기고 싶은지 가혹한 명령을 하달했다. 야, 조교들 일렬종대로 집합. 유 중사는 조교 5을 막사 가운데 통로에 나란히 세웠다. 그리고는 조교들의 다리를 벌리게 했다. 조일환은 겨우 가늘게 눈을 뜨고 유 중사가 하는 짓을 올려다보았다. 이봐, 조일환 선생. 아예 유 중사는 조일환을 가지고 놀 요량이었다. 천하가 다 알아준다는 천안의 곰이 꼴이 말이 아니셔. 이봐, 조 선생. 저기 앞에 사내들 가랑이가 보이지? 그 사이로 기어가. 어서. 유 중사가 조일환의 등짝을 후려치며 강요했다. 5명의 조교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유 중사의 명령은 인간 조일환을 아예 짐승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조일환이 그것만은 못하겠다는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어쭈, 이 자식이 눈가를 뒤집고 야단이야. 어서 기어, 새끼야. 조일환은 차마 이 짓만은 거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여기서 살아나가자. 살아남아야만 한다. 조일환은 마침내 무릎 걸음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나 첫 번째 조교의 가랑이 사이로 몸을 집어넣을 무렵
또 다른 사태가 발생했다. 침상 위에 앉아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던 강동수가 몸을 날려 첫 번째 조교를 쓰러뜨린 것이다. 치워라 이놈들아. 강동수는 그렇게 몸을 날리고는 재빨리 조일환을 감싸 안았다. 강동수는 울부짖다시피 하며 외쳤다. 그때 조교들이 재빨리 상황을 알아차리고는 강동수에게 몰매를 가하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강동수는 조일환을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일환의 몸을 보호하려는 강동수의 노력은 허사로 끝나고 말았다. 5명의 조교가 둘로 나뉘어 조일환과 강동수를 무자비하게 후려쳤기 때문이다. 강동수는 그만 힘을 잃고 뻗어버렸다. 이후 중사는 곤봉을 조심스레 쥐더니 강동수의 머리통을 정확히 조준해온 힘을 다해 후려쳤다. 강동수의 두개골에서 시뻘건 피가 솟아올랐다. 갑자기 막사하는 조용해졌다.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내심 조마조마해하던 유 중사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고 나더니 조교가 강동수를 들쳐매고 나갔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일환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막사 안의 교육생들도 눈발이 섰다. 그러자 조교들은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그중 몸집 큰 몇 놈을 골라 우선 조지기 시작했다. 다시 분위기는 살벌한 판으로 변했다. 이후 중사는 조일환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작살내기로 작정한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조 선생 뭐 하시나? 어서 가랑이 사이를 기지 않고. 어느새 일렬종대로 선 3명의 조교는 가랑이를 쫙 벌리고 조일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이후 중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조일환 어서 기어. 기면서 복창하라. 나는 개다. 멍멍. 나는 개다. 깨갱. 이후 중사의 곤봉이 등짝에 꽂히자 조일환은 어쩔 수 없이 무릎 걸음으로 기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유 중사의 말을 그대로 복창하고 있었다. 나는 개다. 멍멍. 나는 개다. 깨갱. 그렇게 개소리를 흉내내며 조일환은 첫 번째 조교의 가랑이를 통과했다. 조일환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강동수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몸은 따로 놀았다. 조일환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중사와 조교들은 그제야 죽음의 잔치에 만족했는지 물러갔다.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 조일환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노역에 나갔다. 그러나 대대본부로 실려간 강동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는 강동수가 죽었을 거라고 말했지만 조일환은 강동수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막사문이 열리고 조교 2명이 축 늘어진 장정을 간신히 부축해서 들어왔다. 조교들의 보고를 듣자 조일환은 고개를 쳐들었다. 축 늘어진 장정이 강동수임을 직감했다. 강동수는 눈길을 줄 데를 찾지 못하고 피척거리며 들어섰다. 조일환은 강동수를 확인하고는 뛰쳐나갔다. 이번에는 유 중사도 제지하지 않았다. 동수, 이보게, 동수. 그러나 강동수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는 희죽거리며 계속 웃기만 했다. 유 중사가 지나가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자식 돌았군. 그랬다. 강동수는 미쳐버렸다. 천하의 조일환이 조교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던 강동수는 몰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었다. 그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자가 바로 유 중사였다. 조일환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오? 조일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자 유 중사는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하나같이 핏발 선 눈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유 중사는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다. 자,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친다. 이후 중사와 조교들은 강동수를 막사 한 구석에 내던져 놓고 빠져나갔다. 조일환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자기 대신 몰매를 맞고 미쳐버린 강동수, 그를 품에 안고 조일환은 목을 놓아 울 수밖에 없었다.